안녕하세요. 이재일입니다. 애프터 이펙트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움직이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기초가 되면서도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키프레임인데요. 이것은 3D 애니메이션이나 또는 2D 애니메이션은 물론 영상 합성 및 편집에 사용되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빠지지 않고 포함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영상에 화려한 그 세련미를 더해주는 키프레임을 만들어 보고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키프레임이라는 것은 프레임 중에서 가장 기준이 되는 프레임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움직임에 있어서 가장 변화가 뚜렷하고 동작이 분명한 프레임을 시작점과 끝점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키프레임 사이의 프레임들은 순차적으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영상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강좌에서는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지 두 강좌 내지 세 강좌를 통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새로운 창을 하나 열어서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강좌에서 배우신 것처럼 새로운 컴포지션 창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메뉴 위에 보시면은 메뉴 바 부분에 보시면은 컴포지션 창이 보이시죠? 예, 거기서 뉴 컴포지션을 누르셔도 좋고요. 아니면 컨트롤 N을 누르셔도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에 대한 이해라고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의 이해라고 하고요. 사이즈는 320에 240, 그 다음에 그 스퀘어 픽셀에 30프레임 하시고요. 시간은 5초로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초 정도면 충분히 여러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OK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키프레임이 하나 컴포지션 창이 하나 만들어진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배경을 넣고 그 다음에 거기에 애니메이션을 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이 될 수 있는 이 배경색이 될 수 있는 레이어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강좌에서 배우셨던 레이어 메뉴를 누르시고요. New에 솔리드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렇게 메뉴 명령으로 설명을 드리지만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단축키로 설명을 드리는 쪽으로 강좌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지시면 아마 단축키가 더 빠르시고 간편하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작업을 하겠습니다. 솔리드 누르시고요. 자, 여기에 저희 컴포지션의 창이 320에 240이었죠. 이 창 자체가 320에 240이었는데 뭐 저는 이전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 사이즈가 80에 80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나와 있네. 그죠? 자, 그러면 이것은 똑같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름은 배경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굳이 여기에 240, 320에 240을 쓰실 필요 없고요. 하단에 보면 Make Comp Size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눌러주시면 뭐 어떤 사이즈라도 다시 컴포지션 사이즈로 조절이 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배경색은 클릭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컬러 스펙트럼에서 먼저 주색을 선택을 하시고 주색을 선택하신다고 난 이후에 왼쪽에 있는 채도와 명도가 조절되어 있는 곳에서 다시 색상을 한 번 더 선택을 하셔서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OK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모양 형태가 구현이 된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저처럼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서 조정을 분명히 했는데 나오지 않으신 분들은 여러분 키보드에 캡스룩을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문자 키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경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컴포지션 프로젝트 창에서 프로젝트 패널에서는 이 타임라인에 사용되는 애니메이션에 사용되는 모든 원문의 그 소스를 가져오는 부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첨부 파일을 올려드린 파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뭐 가져오는 방법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임포트 파일로 가져오셔도 좋고 아니면 더블 클릭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더블 클릭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snowboard.ai 파일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 일러스트 파일을 그냥 그대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또 진행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기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snowboard.ai 파일을 이렇게 배경 위에다 이렇게 가져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여러분 화면이 상당히 320이 240보다 많이 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부터 이 키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조절을 해야 되는 레이어의 속성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의 트랜스폼 속성에 대한 설명을 일단 먼저 드릴 텐데요. 여러분 snowboard.ai 파일을 클릭을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속성을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의 속성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 그 각각의 이펙트의 중심점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앵커 포인트와 그 다음에 위치, 포지션, 크기, 스케일, 회전 각도, 로테이션, 투명도를 담당하는 오파시티와 같은 값들이 나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스노우보드 AI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서 레이어의 앞에 있는 삼각형을 하나 눌러주시면 이렇게 트랜스폼 형태가 화면에 나오죠. 거기를 한번 다시 클릭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앵커 포인트,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 오파시티라고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영어의 어떤 해석을 하시게 되면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을 충분히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일단 크기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크기를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 조정은 당연히 스케일이 되겠죠. 근데 여기 보니까 100%로 돼 있는데 파란색의 그 글자 위로 가져다 대면 화살표가 양방향으로 벌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클릭을 해서 이렇게 적당히 줄여주시면 그 X축과 Y축이 같이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줄여보시기 바라고요. 다시 저는 100%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0% 엔터 치시면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스케일이라는 것은 크기를 조절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위에 보시면 포지션이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포지션의 중심점이 160에 120, 즉 다시 말하면 가로가 320이었으니까 중심점이 160이 되겠고요. 세로가 240이었으니까 중심점이 120이 되는 정확한 중심점을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X축으로 좀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이렇게 움직여 보시고 Y축으로도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조절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X축, Y축 같이 이렇게 조절이 되는 것을 확인하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160에 120 이렇게 해서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포지션이라는 것은 위치를 움직일 수 있는데 그것이 X축과 Y축. 이것은 지금 2D 환경이니까 X축, Y축이 나오지만 여러분 나중에 3D 아이콘을 체크를 하게 되면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이 3D 아이콘을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Y축, 즉 Z축까지 나온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X축, Y축, Z축이 나오는 부분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좀 모드에 따라서 2D 모드냐 3D 모드에 따라 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3D 아이콘은 다시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것이 로테이트인데요. 로테이트는 여러분이 움직여보시면 회전이라는 건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쭉 계속 움직여보시면 여러분 한 바퀴를 딱 돌려보십시오. 그래서 360도가 딱 되면 여러분 앞에 어떻게 되냐면 이게 1이라고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나와 있는 얘는 회전수고요. 뒤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그 회전수 더하기 또 돌아간 추가된 각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것은 회전수, 뒤에 것은 각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한 바퀴를 돌고 59도가 돌아가 있는 상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0으로 바꾸고 다시 D도 0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오파시티는 투명도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투명도를 조절을 해보시면 100%가 최대값, 그 다음에 0%가 최소값이라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파시티, 로테이션, 그 다음에 스케일, 그 다음에 포지션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앵커 포인트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 앵커 포인트는 화면에서 보시면 원형의 십자 포인트가 보이시죠? 이게 이제 개체의 중심점인데 중심점을 옮길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옮겨보시면 여러분 중심점이 이렇게 옮겨진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위로, 저는 왼쪽으로 더 가서 약간 좀 위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심점을 여기다 두고요. 그 다음에 로테이션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서 스케일이나 포지션이나 또는 그 오파시티는 뭐 상관이 없겠지만 스케일이나 포지션이나 아니면 로테이션이 돌아간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장 기본적인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한 레이어의 트랜스폼 속성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강좌에서 더 추가적인 설명을 하겠습니다.